안녕하십니까, 임동균입니다. 오늘은 제 10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10강을 시작하기 전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우리나라 부동산 등 경제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제가 뉴스를 보고 듣고 제가 옛날에 경험했던 그것을 참작하여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제 10강입니다. 10강. 지금 한동안 한 3, 4년, 4, 5년 사이에 전 정권부터 시작된 주택 가격, 특히 주택하면 우리나라가 70% 이상이 아파트잖아요. 그 아파트 가격 등 폭등으로 인하여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인간을 하는 게 원래 타고날 때부터 이 탐욕이라는 게 인간에게 다 모든 게 하다 보니까 이 탐욕, 인간이 타고난 속성입니다. 속성. 예? 탐욕. 이 탐욕으로 인하여 기업이든 개인이든 어느 누구든 다 이 탐욕에 인해서 모든 구렁텅이로 지금 빠져듭니다. 이것이 결국 과거 몇 년 사이 몇 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죠. 폭등했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좀 하고 할 때마다 한 10년이 좀 넘었죠. 한 15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했으니까 제가 그때 부동산 중개업소에 다녔습니다. 저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영업이사나 영업사원으로서 직원으로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서 일을 했는데 송파, 서초, 강남도 다 모두 통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만은 그 경험을 비춰서 바탕으로 일을 해보십니다. 그래도 그 탐욕을 인하여 지금 시행사, 시공사, 물론 가장 어떤 이름입니다. 이게 시행사. 예. 전부 돈을 전부 다 없으니까 소위 그래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해가 은행에 안 되다 보니까 은행에 안 되면 제2금융권, 저축은행, 그 다음 하다못해 마룬고, 증권사, 지금은 보험사도 그러거든요. 보험회사.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 아마 많은 게 보험사가 아마 상당히 클 거예요. 보험사, 보험증권. 그러다 보니 이 PF 자금이 현재 부동산이 폭락하고 하락하니까 이 PF 자금이 130조입니다. 130조. 그러다 보니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땅을 매입해야 되니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 땅을 갖다가 불을 넣어갖고 무조건 땅만 확보해 놓으면 무조건 지으면 팔린다. 이런 어떤 인식이 되니까 이 시행사가 쉽게 말하면 탐욕, 이 욕심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땅이 했는데 1억 하던 땅을 갖다가 난 3억 주겠다, 2억 주겠다 서로 듣다가 하다못해 강남 청담동이나 이런 어떤 요즘 하이엔드 무슨 오피스텔 있더만 이들은 평당 3억 평당
한 평에 3억이라는 땅을 주고 사갖고 거기다가 오피스텔을 지어갖고 10평짜리를 평당 1억에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깔아앉으면서 다 망한 거죠. 무슨 오피스텔 10평짜리가 평당 1억이면 이게 얘기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130조가 터지는데 결국은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터뜨려졌으니까 총선 이유가 되지 않겠냐 이럽니다. 그러다면 이게 아파트 값이 오르겠어요? 그게 계속 하락하는 거죠. 계속 하락해.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침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빚내서 집 사는 사람들 거의 다 대부분 또 욕심이 있다 보니까 집 사놓으면 뭐 잘 오르면 1억 2억씩 오르니까 그게 한꺼번에 한탕 해보려고 연끌 하죠. 연끌 영혼까지 끌어갖고 온 것도 빚 다 내갖고 집을 산 겁니다. 이 연끌 쪽에 중에 20대에서 30대가 현재 통계적으로는 28%랍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이고 뭐 전국적으로 마찬가지로 서울도 그렇고 이미 경매 빚을 못 갚으니까 경매가 폭등합니다. 폭등. 빚을 못 갚으니까 내놓고 돈 벌어가. 이자가 오르니까 그 이자는 지금 내릴 수 없죠. 미국이 안 내렸는데 우리나라는 내릴 수 없습니다. 지금도 미국하고 우리나라 이자율 격차가 갭이 2%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몰려있다 보니까 이 연끌들 빚까지 내가다 한 23%, 28%. 그래도 집값이 계속 오르겠어요? 오르지 못하고. 제가 그 2008년, 9년에 2010년 이 사이만 해도 잠실 재건축 아파트가 한 8억 정도예요. 8억 정도면 샀어요. 8억 정도면. 근데 이게 지금 20억에서 25억이라 하니까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이걸 내면 사놨다 하면 무조건 1억이 오르면 한꺼번에 돈 오르니까 이 20대, 30대들이 그 한탕 해보고 싶어갖고 결국 연끌 하다가 지금 전세도 내리고 다 내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특히 젊은 분들 결혼하고 살고 이런 분들은 절대 앞으로는 탐욕을 하지 마요. 탐욕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쓰는 거 돈도 필요한 이상으로 필요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만큼은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만큼. 제가 미국은 내 집 소유가 거의 없습니다. 내 집 소유가 미국은 임대가 거의 한 70% 이상 될 겁니다. 70% 이상. 그리고 전세는 없습니다. 미국에는 우리나라 같은 이 전세 개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전세가 있다 보니 전세를 끼고 빚을 끼고 사놓고 나면 뭐 1억씩 오르니까 막 내 돈 안 드리고 왕창 내 돈 최소한 드리고 갭 투자를 하는 거예요. 갭 투자. 갭 투자 아시죠? 갭 투자. 예를 들어 10억이다 집이. 그러면 전세가 한 9억이다. 그죠? 그러면 내 돈 1억만 있으면 1억 있고 집을 사는 거예요. 이 1억도 일부는 빚이에요. 일부는 빚. 일부는 빚을 내고 사는 거예요. 이리 빚 저리 빌리고 해서. 이게 갭투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9억, 10억 있는 게 다행히 한 11억, 12억 오르면 이제 금방 앉아가 막 1억, 2억 막 버니까. 근데 이게 빠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락하면 이것도 까먹고 8억, 7억 이래 되잖아요. 그럼 그 전세 만기에 돌려줘야 될 때는 얼마입니까? 못 돌려주죠. 집 팔려고 내놓으면 집도 안 팔리죠. 그래서 오히려 1억 벌려고 하다가 한 2, 3억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말씀드리는 경우는 우리나라도 현재는
일반 그 기업들은 별로 많이 안 하지만 ALH에서는 지금 그래도 꾸준하게 임대를 짓고 있습니다. 임대를 건설하는데 특히 신혼부부나 신혼부부 등 젊은 분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짓는 게 건설회가 뭐 행복주택이라든지 이런 거는 살면 10년 한다. 아마 거의 하면 20년까지도 살 수 있을 거예요. 행복주택이라는 명칭으로 임대를 합니다. 그 집은 뭡니까, 집은? 앞으로 집을 투기로 생각하지 말고, 집을 그저 가족과 함께, 예? 가족과 거주하면서 쉬고, 잠자는 보금자리. 그래야지, 과거 그처럼 욕심 부려갖고, 이 탐욕 부려가, 한꺼번에 한탕해가 1억, 2억 벌겠다 하는 그런 사고가 들었으면 평생 이러다가 인생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다가 험하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쇼츠 영상에 인연이라는 하는 쇼츠 영상 올렸어요. 지금 한 100, 흥미있고 재밌고 젊은 애들 그냥 요새 또라이, 아이들, 그들, 춤추고 여자들 춤추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는 금방 수요수가 10,000회, 20,000 올라가면 이거는 했는데 이제 100몇십 회인데 여기 보면 이 재물과도 사물과도 인연이 있습니다. 인간과 인연이 아닌가. 재물하고 인연이 없으면 평생에 매달리다 보면 일생을 갖다가 그렇게 험하게 살다 그러다 죽는 거예요. 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혹시라도 젊은 분이서 이런 생각이 있다면 두 분이 결혼해가 알뜰하게 열심히 살면 아주 하면 돼요. 그리고 이거 큰 투자 안 하고 착실하게 저축한 돈으로 집에다 투자 안 하고 집에 돈 때리지 말고 한꺼번에 소리가 저축해갖고 열심히 살면 저축하고 이걸 여행도 다니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예? 먹고 쓰고 외식하면서, 예? 이래 살면 그리고 하면 큰 돈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통계에 나와 있는 게 1인 가구 평균 124만원이면 충분하다고 나옵니다. 여행도 다니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써도 124만원입니다. 이것도 물론 여기도 월세나 이런 거 다 포함되겠죠. 그리고 행복주택에는 임대료도 LHC 하다 보니 상쌉니다. 예를 들어 젊은 남녀들 둘이 결혼해서 착실하게 이거 혜택을 많이 주니까 신혼부부는 해주면 할때는 모아가면서 여행 다니고 뭐하면 사면 되지. 뭘 더 큰 돈 욕심을 부려서 안 되는 재물과 인연도 없는데 어쩌고 재물 큰 돈 모으려고 큰 돈 모으면 뭐합니까? 이렇게 알뜰히 모아도 자신들에게 맞는 차 굴리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까운 멋있는 섬나라 여행도 섬에 여행도 다니면서 충분히 즐기고 먹을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절대 이런 데 욕심을 부리지 말고 절대 탐욕을 부리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한데 왜 젊은 사람들 20, 30대가 30으로 가고 연끌 해갖고 이렇게 이 고통을 받느냐 이거죠. 저도 이거 영상을 다 보지만 저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고 제가 이제 부동산 한 4년 하다가 이제 다른 걸 하다가 이제 그만뒀는데 저도 지금 관심이 있으니까 계속 유튜브 영상도 보고 많이 봅니다. 특히 요즘은 표영어 TV라고 해갖고 그 TV를 많이 좀 봐요. 표영어 TV. 그거 보면 있는 그대로 이 부동산 현황을 잘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여도 마찬가지지만 제 생각도 이제 집값은
앞으로는 옛날처럼 뭐 집 사갖고 뭐 매장 튀어가 뭐 떼돈 벌고 이런 거는 거의 힘듭니다. 힘들어. 그리고 지금도 내린다 하는데 그 내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2억 주고 집을 샀어요. 예를 들어 분양을 받았어. 그런데 3억 5천 했어. 그런데 한 3, 4년 사이에 2020년, 21년, 22년 이렇게 막 올라가 이 7억이 됐어. 7억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내려가고 4억이 됐어. 이 내려가고 근데 폭락했다 내렸다 말줄알았다 하는데 죽은 게 아니죠. 이게 하면 100% 수익을 낸 거예요. 100%. 10년 동안 살고. 왜 허수 같은 이거 따지면 허수입니다. 허수. 이 진짜 숫자가 아닙니다. 이거. 일부 뭐 극히 조그마한 거 하나 거래된 거. 산 사람이 멍청한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은 2억 샀다가 3억 5천인데 갑자기 올라가 7억에 더 집이 더블 됐어. 그런데 최근에 완전히 부동산이 완전히 꺾이면서 인구도 줄지 이러니까 완전히 앞으로 전망이 완전히 박살나고 지금 하다못해 시행사마저도 지금 탐욕에 찌들어가고 자기 돈 없이 너무 피해 보밀려가고 땅 갖다 1억 하는 땅을 3억 주고 사서 10평짜리 오피스텔을 10억에 분양하는데 누가 그거 들어갑니까? 그런데 여기서 4억, 10년 동안 잘 살고 4억 해가 100% 벌었으면 됐죠. 아니, 뭘 사가 10년 동안 100% 봅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내리는 게 아닙니다. 더 내려야 됩니다. 더 내려야 돼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세계 주택 지수 있죠. 세계 지수를 비교하자면 세계적으로 이 지수를 비교하자면 뭘 감해야 되나? PIR이 있습니다. PIR. 그래야 세계와 비교를 할 거 아닙니까? PIR 뭐는 프라이스에 프라이스 투, 예? 그다음 인컴, 그다음 레이쇼. 이 약자입니다. 소득 대 주택 가격의 비율입니다. 이 지수가 우리나라는 지금 내려도 25가 하면 될 겁니다. 25. 미국이 지금 이 PIR 지수가 뉴욕이 한 10 정도 됩니다. 영국이 한 11 되고 거의 이 정도 수준입니다. 우리나라가 2015년도 한 12 돼서 12. 그런데 지금 현재 얼마냐? 현재 아마 25, 서울은 30이 넘습니다. 서울은. 이 뭐냐, 이 30은. 소득을, 월 수입을 30년, 하나도 안 써 30년 저축해야 서울에 아파트 하나 산다는 얘기입니다. 집 하나 산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흔히 가장 흔한 30평대 기준이겠죠. 30평 기준. 그리고 앞으로 집도 이제는 1인 가구수가 많다 보니까 앞으로 지고 이제는 20평에서 25평이 앞으로는 아마 대세가 될 거예요. 대세. 집이 더 클 필요가 뭐예요? 클 필요가. 25평 돼도 애 하나 놓고 둘 놓고 다 키우고 살 수 있어요. 25평도 잘 찾으면 방이 3개 나옵니다. 잠실 리센츠도 방이 3개입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 절대 실망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생각을 혼자 잡수시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고 두 사람이 알뜰하게 자기에 맞는 적성 직장 찾아서 직업 찾아서 임대주택 가고 살면서 차도 적당하게 굴리고 편하게 쓰고 여행 다니면서 그런 사면 돼요. 임대도 뭐 따로 평생 살 수 있어요. 지금 영구 임대도 많잖아요. 영구 임대. 더 어려운 사람들도 영구 임대도 있습니다. 영구 임대. 평생 그 집에서 그냥 자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살면 돼요. 그냥. 영구 임대. 거의 내 집이라 하는 거 거의 개념 같죠. 내 집은 사람들이 진짜 우리나라 하면
내 집 하는 건 전부 다 투자 투기를 하는 거지, 전부 실제로 이 거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기도 하고, 오늘은 통변에 의한 그 명주는 그 사주를 보는 사람의 그 주체입니다. 주체. 명주의 성격을 봅니다. 성격은 뭐냐? 우리가 누구나 오행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오행을 다 갖고 있는데, 물론 오행도 아니고 2개만 있는 사람, 3개 있는 사람, 4개 있는, 5개 있으면 물론 좋죠. 하지만 저도 하나가 없습니다. 드러난 거. 장간에 있는 거 말고 실제로 드러난 거. 정기를 얘기하지. 오행인데 목화, 토금수인데 그 중에 뭐가 강하냐에 따라서 성격이 그쪽에 가까운 거예요. 성격이 이렇게 하는 건 원래 이 복합적이잖아요. 그죠? 하나를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복합적이듯. 그래서 이 오행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 오행이 통변으로 봤을 때 비견이냐 식상이냐 뭐 하여튼 그것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럼 제가 지난번에 했죠. 그죠? 연월일시가 있다. 그죠? 일시가 있으면 가장 강하게 월입니다. 월지, 지지. 예? 지지. 여기가 제일 강합니다. 이 뭐냐? 한 30% 정도의 비중 차지하니까. 우리가 날씨도 보면 몇 월 달이다. 몇 월 가면, 아이고 10월, 11월, 아이고 춥겠네. 12월, 아이고 춥겠네. 이제 2월 돼가 입춘이 지났으니까, 이제 좀 따뜻해지겠네. 절기가 오서지면 절기도 딱 월로 단위가 나눠야지, 한 달 사이에.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로 월지, 어느 몇 월 달에 태어나느냐. 여기에 따라 이거 이제, 뭐 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강하다 해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월령이라고 합니다. 월령. 대령, 중령 할 때 월령. 지시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월령에 따라서 이 성격이 어떤 성격이다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월령에 있는 게 비견이냐, 비겁이냐, 식상이냐, 뭐, 그 다음, 재성이냐, 관성이냐, 인성이냐, 그것 따라서 다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이 많이 한 거로 제가 간단히 보면서, 지난번에 그 비견을 말씀드렸죠. 그죠? 비견은 거의 성격 같습니다. 비견, 비겁. 이게 강한 사람은, 월령에 있는 사람은, 아까 월지죠? 월지에 있는 사람, 월지에 있는 사람은 아주 진취적이고, 고집 있고 있지만은, 고집 있고 진취적이지만은, 상당히 추진력이 강합니다. 어떻게 이런 추진력이 강하고,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그런 더 성격이 강하고, 이 똑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 다음 식신상관. 비겁은 그렇고, 그 비견이나 비겁은 같은 동일 오행이기 때문에,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거의 같습니다. 같고, 성격 같이 보면 돼요. 아까 말했더니 진취적이고, 강구하다는 게 맨 고집생 그거거든요. 강구하고, 자존심 강하고, 타인에게 의지하는 걸 싫어하고, 독립적 정신이 강하다. 그래 보면 됩니다. 그 다음 식신은 뭐냐? 식신은 나의 기운을, 내가 설하는 기운이죠. 그죠? 내가 생하는 기운인데, 이게 생입니다. 생하는 기운. 상관인데, 식신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죠? 수성이라고. 이게 결국은 죄를 생하니까, 죄는 전문 아닙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데 돈이 있고 재물이 있어야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걸 목숨 숫자가 수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다음 왜 이거 죄를 생각하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성격은 예의와 염치를 안다. 식상하네. 예의와 염치를 알고 이 사주에 하나가 있으면 건강하면 상을 다른 데도 그걸 받지 않으면, 그걸 받아서 상하지 않으면 아주 중요한 신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은 먹고 사는 걸, 내 먹고 사는 재를 도우니까, 재물을 갖다가 생해주니까. 그래도 격이 되면 체질이 풍부하고 마음이 넓으며 이식이 완비하나 너무 또 뭐든지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건 안 좋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리 육체든 이 살아가는 인간의 그 기후든 뭐든 모든 게 중화입니다. 중화. 적정해야 돼. 적정해야 돼. 우리 봄, 가을이 우리 몸에 맞고 좋잖아요. 그러면 겨울, 여름은 덥고 춥고 이러면 꼭 싫어하는 사람은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봄과 가을이 우리가 살아가기 참 적당하듯이 지나치면 안 돼요. 그런데 식신은 이것도 지나치면 인색하여 자기에게 이로운 일에는 적극적이나 타인을 도우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식신이 아까 수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것이 아주 적절하고 중화가 잘 돼 있으면, 잘 때 손상되지 않으면 수명이 길다. 이래 됩니다. 그 다음, 오늘 이 부분은 뭐, 그리 정화가 아닌가 굉장히 넘어가신데, 식신이고, 상관은 이런 것대로 아주 상관은, 식신은 있잖아요. 그죠? 나하고 같은 저거죠. 그죠? 나하고 다른 상관은 아주 정령은 뭐냐? 정연하고 뛰어난 사물이나 사람을 말하는데, 내가 생하는 기운, 이게 내가 생하는 기운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나의 생을 받아 타인을 이렇게 함으로 흉성이 난다. 왜? 내인데 뭘 빼갖고 넘주니까 나로 봐서는 흉성이죠. 그죠? 그렇지만 그게 뭐냐? 이 상관 자체로 봐서는 남을 이렇게 하니까 봉사정신이 강하다 봐야죠. 그죠? 그래, 나의 이로운 길신인 정관은 조공형으로 확상한다. 이것을 내가 나에게 좋은 게 정관이 좋은 기운인데 그 정관을 상한다. 이 말이죠. 상관이니까. 그래서 극상함으로 이것을 상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활용법을 잘 알고 그 능력을 잘 선용하면 이게 내 사주에서 아주 잘 중화가 잘 돼 있고 이 상관이 좋은 위치에서 좋은 역할을 하면 대정치가 대학자가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그 학자와 문인 사람들은 이 상관이 거의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대부분 있고, 그 상관이 용신, 나에게 좋은 기운, 나를 도와주는 좋은 기운, 내가 모자라는 기운을 도와주는 좋은 기운이 되면 총명하고 발견력이 뛰어나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아까 말한 내가 나가 있고 월령에 수가 있다 하면 금이고, 내가 수다 하면 금수 상관이고, 그 다음 내가 목이고 여기 화가 있으면 금, 목화 상관, 이렇게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으로서 많이 원용을 합니다. 활용을 합니다. 금수와 목화 상관은 이 지지에 있으면, 아까 말했죠. 그죠? 금수, 목화, 이래 되죠. 나, 일간, 월지 있습니다. 그래 될 때는 제일의 현인이고 아주 현명한 사람이 되고 영리하여 대처로 미냐미냐가 많다. 그렇게 됩니다. 오늘은 좀 그렇게 잡으려고. 그 다음이 뭐냐? 편재, 정재. 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죠? 성격으로 보면 편의는 중인이고 재는 자산이고, 재성은 정제보다는 편재가 납니다. 줍니다. 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재물에 대한 돈 버는, 쉽게 말하는 기능, 재능이 있어서 돈 버는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제보다는 편재가 나왔잖아요. 그죠? 정제는 돈 버는 기술이 없습니다. 능력이.
그저 착실히 그 월급제 해가지고 이제 저축하는 돈, 거기에 대해서는 밝지, 뭐 이래 봐도 돈 되는 걸 봐도 돈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 보시면 되고, 그래서 편제는 아주 재물을 조금은 내가 능력 있고 언제든지 나는 돈 벌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재물을 가벼이 여기고, 이 의리 있죠. 의리를 중요하게 여기며 타인을 돌봐주고 서로 사귀고 놀러 다니고 뭐 즐기고 어울리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지 아래 있죠. 지지, 그죠? 지지에 있으면 항상 재물의 이득에 힘을 쓰고 만사 교제를 좋아하고 장사하고 애누리, 아까 얘기했죠, 그죠? 장사하고 애누리를 하는 교묘한 기질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재성은 내가 극하는 기운이고 나를 극하는 기운이다 보니까 내 기운은 많이 설하죠. 설하기 때문에 설은 뭐냐, 내 기운을 뺀다 입니다. 내 기운을 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단은 강해야 됩니다. 신강.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죠? 신강해야 된다. 그게 나를 돕는 기운이 전체적으로 봐서 40%가 넘어야 신강이라 하죠, 그죠? 그걸 해야 돼. 내가 약하면 재물이 있어도 내가 취득을 못 합니다. 취하지를 못해요. 약한 사람이 뭐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안 그래요? 그리고 정제는 뭐냐? 정제는 상당히 내게 좋은 기운이 될 때는 이런 것들 아까 바로 정제 아니고, 그죠? 아주 성실하고 총명하고, 그 대신에 저축을 해서 살아야 되니까 돈 버는 능력이 없으니까 매사 절약을 실천한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하고 이것도 청명하고 독실하나, 아주 뭔가 성실하나, 이것도 태화하면 안 됐습니다. 뭐든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화. 어느 사전에 마찬가지입니다. 중화가 돼야지. 이뿐만 아니고 모든 게 다 그렇지만 특히 편제 정제는 태화하면 안 됐습니다. 태화. 그 다음 평관, 정관, 네? 이런 거를 관은 아주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중요한 거죠. 관성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관성이. 예? 우리 살아갈 때는 직업이 되죠. 직업. 예? 직업 있고 뭔가 자기가 해올 만한 능력이 있어야 일생을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직업 없이 평생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관성, 사주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식재관이지만 특히 중요한 게 이 관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관성이. 그 평관은 세력, 이런 그대로 기세. 평관이 나를 극하는 신이거든. 그래서 새가 있는 신으로서 아주 이업심. 제가 이러잖아요. 이업심이 강하고 약한 것을 도우며 강한 것을 속이고 항정심이 있다. 그 대신 평관 자체는 가진 사람은 사주에 아까 월지에 있으면 성질이 급하고 약간 뭐랄까나 술수를 자, 술수. 그러다 보면 약간 평굴하다. 한쪽으로 약간 지게 좀 나에게 득이 안 된다 싶을 때는 자르고, 잘 될 때는 압하고, 지금 말해 성질이 한쪽으로 치우치고 약간 비원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풀려야 됩니다. 그 대신에 총명하고 기회를 잘 보고 과단성도 있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더니 직업적으로는 이게 잘 풀린 사람이 경찰, 검찰, 판사, 그죠? 많죠, 그죠? 이런 식으로 검경판, 군인, 이런 식으로 출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잘 풀려야 돼요. 그 대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 신강이에요, 돼, 신강. 내가 약하면 뭐든지. 사냥개도 들길 데려와서 훈련을 다 시켜야 사냥개를 써먹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지만 간단하게 설명 들어갑니다. 그 정관은 뭐냐? 정관은 위정자, 이런 거다. 위정자. 제가 전에 정치가라고 그랬죠, 그죠? 위정자의 신입니다. 위정자. 이게 잘 발달된 사람은 이 관은 쉽게 말하면 직업운이 좋습니다. 직업운도 좋고, 여자라 볼 때는 이게 여자가 볼 때는 이게 남편이다. 남편. 예? 남편.
이거 평관은 뭐냐? 그러면 반대니까 외간 남자. 정부. 예. 그래서 정관은 성격이 뭐냐?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자 같은 건 항상 뭔가 올바른 도덕관념이나 윤리나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격이 되면 자성이 온화하고 맹민, 아주 밝고 똑똑하다 이 말이죠. 민첩하다 이거죠. 검약하여, 아주 검약하다는 건 검소하다는 얘기죠. 그죠? 검약은 허비를 좋아하지 않는다. 허비. 쓸데없이 돈 쓰는 거 있잖아요. 낭비하는 거. 그래서 모든 일에 성실하고 항상 올바른 일을 좋아하며 만사에 세심하다. 그런 성격이 갖고 있습니다. 정관은. 그렇지만 나중에 또 한번 언제 설명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어떤 것도 마찬가지지만 음양이 겹치면 안 좋습니다. 평관, 정관이 겹쳐 있으면, 갇혀 있으면 안 좋습니다. 사주 내에. 지지에 있는 거는 좀 덜 합니다. 둘 다, 예를 들어, 정관에, 평관, 정관이 있다 하면 항상 부딪히기 때문에 간살 혼잡이라 해가 안 좋습니다. 그 다음, 편인. 그 다음, 편인. 편인 인수, 예? 편인 인수, 혹은 편인 정인 이래도 부릅니다. 그러면 편인은 이런 것들 편자 든 거는 항상 뭔가 제 길로 안 가고 약간 뭔가 그 쉽게 말하면 융통성, 요령 그런 게 있다고 보시네. 임기응변, 편인은 임기응변의 성격을 가지고 호기를 잡는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그러나 이 편인 있는 사람은 그걸 좋아하나 열심히 하지만 종말에는 태만하다.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학예는 뭡니까? 공부하거나 예술이나 이런 걸 좋아하고 여러 가지를 실행하나 전념을 하지 않아 성공은 어렵다. 이런 편인. 그래서 한 마음으로 전념하여 집중력을 기르고 일의 순리에 따름을 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잘하는데 끝이 없어요. 결말은 못 맺어. 심신이 모두 나태하다. 이렇게 됩니다. 나태하다. 그게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또 그래도 뭐 금전에도 아주 인색합니다. 인색. 금전에도 인색한 게 이 편인입니다. 그러나 정인은, 이 반대로 정인은 이런 것들, 이게 정인입니다. 정인. 인수는 이런 것들은 바로 정지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성질이 느긋하면 능히 나를 생하지만은, 이 나를 생하는 기운입니다. 생하나 편인의 성질은 느긋한 듯 하면서도 때로는 급하게 경솔한 행동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편인 가진 사람은 자기 업무에 만족하지 않고 타의 부업을 겸하는 경향이 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업무를 완전히 집착을 하지 않고 이래 잔머리 올려갖고 다른 부업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인. 인수는, 편이나 인수는 전부 나를 생하는 기운이죠. 그죠? 나를 생하는 기운. 나를 생한다. 그래서 정인은 뭐냐? 그 고려 보시면 되고, 보자. 그 정인은 관직을 가지게 되면 주요 직위와 권한을 갖는 아주 복 있는 신입니다. 복 있는 신. 요거 정인. 주요 관직과 주요 직위를 갖고, 이게 잘 발달된 사람은 회사에다 열심히 성실히 노력해갖고 상당히 큰 직위에 올라가고 남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로 이제 자애로 육성하고 교양하는 신이므로 교양. 응? 이게 바로 그래서 편인 인수가 부모라, 지난번에 부모라 그랬죠. 그죠? 특히 엄마, 생기면 직업적으로는 의사. 이 인수는 의사. 잘 받는 사람은 의사, 기술자, 교육가. 그렇게 됩니다.
교육관이 생기면 아주 종기 신이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아주 존경스럽고 귀한 신이다 이 말입니다. 예? 종기의 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인수도 그렇지만 모든 게 다 그렇지만은 인수도 명중에서는 좀 강한 걸 좋아한다. 강함을 요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 오늘 한 가지만 더 이제 하고 하겠습니다. 강한 걸 뭘 강하다 하느냐? 강한 걸 뭘 강하다 하느냐 우리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프로테이저도 말하지만은 연, 월, 일시 있죠, 그죠? 일시가 있으면 일절이죠. 이 천간이잖아요, 그죠? 이 간, 천간에 예를 들어 여기에 목이 있다. 그럼 목을 생하는 게 뭡니까? 물이죠, 물, 그죠? 이 지지에 요 있으면 더욱 크죠, 강하죠. 여기는 어디나 나무가 지지에 땅에 있는 나무가 지지, 이거 천간은 그 나무로 말하면 나무입니다. 이 뿌리입니다, 뿌리. 뿌리에서 물을 받아서 생하면 이게 이런 경우를 강하다 이래 보는 겁니다. 예? 모든 오행이 다 똑같습니다. 여기 화다. 화가 어디 됩니까? 화다. 그럼 여기 목이 와야죠, 그죠? 목생화. 화가 나무로 인해서 나를 생해주니까 활을 타오르겠죠, 그죠? 이럴 때 이걸 강하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한마디 더 하고 신강하다, 신강하다 하는 거는 신강하다 이거에 신강은 뭐냐? 전체 이 프로테지가 다 하나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죠? 프로테지가 40% 이상일 때 이때 내가 신강하다. 40%가 안 되면 신약하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주는 일단은 신강하는 게 최고입니다. 좋습니다. 이게 신강해야지. 신약하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신약하면 내가 모든 걸 취하지 못합니다. 그렇잖아, 그죠? 사주 운명이뿐만 아니라 모든 걸 있잖아요. 인생 살아가는데도 강해야지. 내가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일어서 가지. 약하면 한번 실패하면 깜깜해가 이래저래 술로 세월 보내다 우울증 걸리고 그러다 보면 또 스스로 자살하고 연예인이나 일반 사람들이나 주로 자살하는 거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뭐 거의 1위지만은 자살하는 것도 모든 게 신약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겁니다. 강한 사람은 절대 자살 안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든 건 신강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아까도 오늘 요점 드리면 너무 재물에 탐을 내가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을 벌게 돼갖고 뭐 대도 안 하는 거 뭐야 요즘 이래 터무니없이 오른 이 집 살라고 하지 말고 예? 주로 아파트죠. 예? 집착을 버리고 임대만 해도 충분히 평생을 잘 즐기고 삽니다. 임대 살면서 월세 하게 하면 남은 돈 저축해 가면서 그거 차 걸리고 여행 다니고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넘볼 때 내가 뭐 임대 살든 뭘 살지 내가 뭐 임대 사는지 뭐 고래도 같은 집에 사는지 누가 압니까? 지금은 또 덤달에 이런 거하고 많이 내려가고 절대 그 큰 평수는 옷에는 인기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주가 25평 아마 이 정도에서 아마 가장 인기 있는 평수가 있겠나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자식 키우고 자식 결혼 다 내시면 부부 사는데 무슨 집이 30평, 40평, 50평 왜 필요합니까? 30몇 평도 지금은 크다고 봅니다. 대세가 앞으로 20평, 25평 이 사이로 갈 겁니다. 잠실 경우는 25평도 방이 3개, 방 3개. 예? 25평도 방이 3개입니다. 잠실에는. 내가 들어가 봤더니 아담하고 아주 좋습니다. 우리 그 당시 부동산 한번 다 봤죠. 그래, 절대 앞으로는 탐정 욕심 부리지 말고, 안 되면 우리나라 임대도 앞으로는 많이 늘어나고 잘 될 겁니다. 지금도 많이 짓고 있습니다. LH 그 임대 알림이 그거 들어가면 그거 다 나옵니다. 그럼 결혼하고
아, 그 사람들이 왜 못 때문에 꼭 집을 갖다가, 그 부부가 집에 있어야 됩니까? 안 되면 처음부터 결혼해가 임대로 살고, 처음부터 그런 오셔 잘 지원하잖아요. 그 임대로 살고, 그리고 좀 되면 뭐 적은 집이라도 사고 가져가지고, 너무 처음부터 집을 가져야 된다. 결혼하면 집부터 해야 된다. 뭐 전세를 가져야 된다. 그럴 필요 없다. 전세도 너무 비싸요. 하지 말고, 무조건 임대로. 그리고 임대 살면서, 아, 저축을 좀하라도 월세 좀 하셔도 임대로 살면, 아, 둘이 벌면 충분히 저축이 됩니다. 그런 어떤 사고를 갖고, 절대 저 하지 말고, 그 둘이 잘 만나갖고, 혼자 벌기보다 둘이 벌면 낫잖아요. 그래서 결혼해서 둘이 벌고, 예? 그래, 알뜰하게 살면 되는 거지. 거기다 이제 인구대 집에 1년에 10만 이상 집이 주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망이 30만 명인데, 태생은 20만 밖에 안 돼요, 현재. 장년 통일해도. 그럼 걔들 줄잖아요. 근데 집을 그 지난, 그 시골에 가면 지방에 가면 지금 다 만들어 놓고도 입주도 못하는 아파트부터 시작해가 전부 저거 박살나고, 사람들이 없으니까 돈 쓸 돈이 없으니까 소비가 놀러 안 가니까 전국의 펜션은 다 지금 망하는 상황이고. 저녁에 오늘 평양에 TV에 나오대요. 저녁에 밤에 그 시내 돌아다녀봐도 식당마다 손님 있는 데가 거의 없대요. 뭐 한두 팀 앉아서 맞았고. 왜? 집에 때려놓고 그냥 쓸 돈이 없으니까, 그 집 이자, 빚내가 집 샀으니까 거기 이자 갚아야 되니까. 소득은 안 오르지. 경제는 지금 완전히 바닥 와 있지. 작년에 성장률이 1.4%. 그런 걸 잘 감안하셔갖고, 혼자 벌기고 둘이 벌기 좋으니까 일단 만만사롭게, 구만만사롭게 만나서 열심히 모아가 살면 충분히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묘한 나이가 안 맞는, 내 운때에 맞지 않는, 응? 거기다 집착을 하고 거기다 인생을 쏟다 보면 젊은 날 허망하게 보내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불교 공부를 20년 이상 했습니다. 그리고 주역도 다 보고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지금 재물이 아직 완전히 사라졌어요. 돈을 받아면 무덤덤하고 먹고 사먹고 좀 즐기면서 하면 되지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인사를 하는데. 무슨 돈이 인사를 하는데 100억씩, 200억씩, 10억씩, 몇십억씩 이 필요합니까? 집은 잠자고 쉬고, 예? 가족들하고 모이고, 가끔 그런 곳이지. 집이 무슨 토작 투기 대상 사갖고 돈 벌고만. 절대 그건 아니면. 그렇게 이해하시고, 모든 걸 계획을 잘 세워서 앞으로 좋은 앞날이 되길, 특히 갑진년을 맞아서는 좋은 일들만 이루시길 바라고, 좋은 어떤 성실한 나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10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